필이 다른 감성 맛집, 달리는 라디오는 달라, 필이 달라.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왠지 이분을 만나야 좀 편안해집니다. 필이 다른 남자, 필이 다른 바리스타, 필 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하고 이 시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모르는 게 없는 분인 거고. 아닙니다. 음악이면 음악, 이제 커피는 커피.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에게 이제 책도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예, 정체가 뭡니까? 잡스럽게 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소문으로 듣기는 뭐 사진도 조금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제 것 오랜 같은데. 취미이고 예. 이렇게 아마추어였지만 사진전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 사진전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아니 뭐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의지만 있다면. 자,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아, 네네. 이 피리달라 코너에서 주로 이제 음악들을 소개해 왔는데요. 예. 이제 피리달라 코너의 본질은 꼭 음악만 소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예. 5.18이 어제였잖아요. 5월 18일이. 그래서 그 5.18을 다룬 소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그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소년이 온다 이 책을 이제 구하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 후배 네네. 같은 경우도 구매를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2권을 구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한 권을 다오. 네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저희가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치 한강 작가의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어서 중고값이 뛰겠구나 너무 기뻤는데. 중고값이 뛰겠구나. 근데 그 주말 사이에 다 찍어버리더라고요. 예. 한국은 정말 빠르다, 다이나믹하다. 맞아요,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강 예.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정말 축하하고 작품들이 조명받는 것도 기쁘면서도 내심 다른 빼어난 소설들에도 관심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다 어렵지만은 국내 출판 시장도 더욱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어렵다고 이제 듣고 있는데요. 네. 근데 참 기묘한 역설이 독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출판사도 새롭게 계속 등장하는 게 저로서는 좀 기쁘면서도 신기하거든요. 독자층은 얇아지는데. 네. 근데 특히 이제 한국 문학 작품으로 한정해 보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해가 갈수록 더 좋은 작가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독자들이 좀 더 이 놀라운 오늘날의 한국 문학 작품을 주목해 준다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5.18 소설로 한정해서 몇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도 스스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최근에는 거의 뉴스본이라고. 그러니까요. 뉴스가 더 재미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눈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좀 구매를 해서 네네네.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5.18을 다른 작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손홍규 작가의 최후의 테러리스트라는 소설 소개하고 싶어요. 최후의 테러리스트고 5.18을 다룬 작품이에요. 네네. 이 소설은 이제 연작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초의 테러리스트, 최후의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있고요. 예.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책으로는 봉섭이 가라사대라는 소설집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테러리스트, 네. 테러리스트들, 네. 최후의 테러리스트 이렇게 네. 지금 연작이라는 거예요. 네네. 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최후의 테러리스트인데요. 등장하는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이제 도청에서 이제 죽고 둘째 아들이. 예. 그 이후에 이제 복수를 꿈꾸는 노인 박영감의 이야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총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전두환 백담사로 가잖아요. 백담사. 그래서 이제 설악산을 시기가 이제 그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백담사? 계속 이제 그 기회를 엿봤는데 쉽지 않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백담사를 갔으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설악산을 넘어갑니다. 뒤쪽으로부터 넘어가면 등산객들 가지 않는 뒤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가보려고. 근데 이제 그 새벽에 넘어가다가 굴러버려요. 이제 잠깐만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포인트가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무겁게 보는 게 아니라 가볍게도 볼 수 있는? 네네네. 아니, 이야기 전반적으로는 되게 무겁지만. 네네. 그 중간의 과정들은? 네네. 공기총을 챙겨가지고 넘어가다가 굴러버렸는데 정말 명사수가 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허리를 다쳐요. 허리를 또 다쳐요? 네, 공기총도 분실해버리고. 겨우 목숨만 살아가지고 옵니다. 전두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 내용이요. 네. 지금 비슷한 게 영화 26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으로 보자면은? 네. 어쨌든 총으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26년. 복수하는 거? 네, 복수하는 거. 네네. 그래서 한 90년대 후반부터 전두환 혹은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어쩌든지 그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을 죽이려고 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거든요. 소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군요. 네. 이런 작품의 시초격의 작품은 송기숙 선생의 5월의 미소라는 작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99년 작품입니다. 5.18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나서야 복수라는 모티브가 5.18 문학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복수가 문학적인 어떤 이제 하나의 소재가 돼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90년대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혹시 이런 복수를 꿈꾸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이 시점부터 그런 소설들이 혹은 영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뭔가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97년이 굉장히 큰 분기점인 것 같아요. 이제 국립묘지가 조성이 됐고 이제 신묘역이라고 불렀잖아요. 민주묘지. 거기에 이제 미장에서 안장을 했고 5.18 국가기념식을 처음으로 97년도에 했어요. 이때 첫 국가주도 전야제도 열렸어요. 저는 이 전야제 처음 갔던 거 기억나거든요. 되게 이질적이었어요. 그 전에는 전야제가 국가주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은 훨씬 긴장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축제처럼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문학에서는 임철우 선생이 봄날이라고 하니 총 5권으로 된 장편 소설을 발표해요. 5월 소설의 총체성,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사료로도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전에 5.18 소설들이 5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능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5권의 대작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소설을 써야 된다는 동기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완성본이 하나 나와버린 거죠. 봄날이라는 작품은 이게 영국으로도 만들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5.18을 국가가 이제 기념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임철우의 봄날이라는 소설이 또 출간됐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좀 화해를 다루는 작품들이 더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복수를 담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상당히 규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5.18 이제 국가 기념이니까 이제 모두 끝나지 않았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해하라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잊으라고 아니야. 네 그럴 수 없어라는 목소리들이 한켠에 또 응축됐다가 대변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전두환이 살아있고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97년 12월에 사면 복권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전두환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재판도 끝났고 사면 복권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무기력이 문학적으로 암살이라는 판타지를 부추기게 한 것 아닌가. 그런 현실이 이제 그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궁금해요. 저는 지금 네네네. 넘어지고 네, 설악산에 굴러가지고 공기청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잠시 저희가 잊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는 이제 백담사에서 나와서 이제 연희동으로 돌아간 전두환을 암살하기는커녕 가까이 가기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그렇죠. 깨닫고 이제 숨겨가지고 다니기 좋은 무기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 젓가락을 던지기 시작해요. 젓가락이요? 네, 젓가락을 이제 우리 수련을 합니다. 무림의 고수들이 젓가락 던지면은 이게 나무에 딱 박히는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처음에 이제 당연히 잘 안 되죠. 날마다 되죠. 수련을 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위치에서는 착 던지면은 탁 꽂히는 그런 정도의 경지에 올라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거든요. 이 박옹이라는 인물이. 예. 그래서 이제 무사히 접근할 수 있다고 이제 주인공은 생각하는 거 젓가락 정도는. 자, 그런데 좀 웃음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어설퍼요. 이걸 젓가락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는. 본인은 비장한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너무 저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 비장함을 이렇게 또 풀어낸 건가요? 그래서 게다가 이런 주인공은 이 수련 과정을 겪으면서 늙어가요. 아이쿠야. 네, 그래서 드디어 충분할 만큼 수련이 완성되었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젓가락을 꽉 쥐고 던지면 박히긴 하는데 네. 3번 던지고 나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숨이 너무 가빠오고 이상해요. 그런데 위암에 걸린 상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이제 스포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마지막 이야기를 아니에요. 마지막 얘기 아닙니다. 이거 아직 그 뒤로 더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결론은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성공 못 합니다. 아이쿠야. 그래서 이 소설은 좌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제 어설프고 이제 하지만 이제 본인 시점에서는 절실한 무리한 계획,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선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주인공들을 보니까 막 그 낄낄거리다가도 말도 안 돼 뭐 그러다가도 이제 슬픔이 막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맞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라도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또 표현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남지 않는다. 저는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하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도를 넘어서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네. 이거라도 해야 네. 그래야 산다라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주인공을 역설적으로 있습니다. 네. 재밌겠습니다. 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네네. 한 권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남성적인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여성적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작가도 마찬가지 여성 작가입니다. 네. 공손옥의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올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간추려서 설명드리기가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기가 힘들어요. 내용이 어려운가요?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이 소설은 정말 읽기가 곤란할 정도로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읽기가 곤란할 정도로 말이 안 된다. 정말 그 노래라고도 할 수 없는 막 끄끄끄끄 막 이런 뭐 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것들이 소설 안에 점철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황으로 보면 정말로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이 인물들이 계속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한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노래가 구음처럼 들리는 것들을 네. 그냥 문자로 옮긴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건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상상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상은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또 잘 돼요? 막 그런 것들이 문자로 말할 수 없을 만한 슬픔의 크기를 문자를 넘어서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무튼 불편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네. 소설 읽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막 이게 막 편하고 재밌고 흥미롭고 그러진 않지만 내가 정말 위대한 작품하고 마주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글로 써져 있는데 글이 아니라 저는 울음으로 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더 감정적으로는 잘 와닿아요.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읽어볼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말이 되지 않아서 더 잘 알아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앞선 책보다는 이 책을 더 읽어보고 싶은. 네. 예. 저 말문이 막히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공선욱 작가의 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네. 그리고 오늘 최후의 테러리스트 이렇게 네. 두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책을. 저희가 이제 그래도 책을 소개했지만 노래는 또 한 곡 들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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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을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기생충의 음악 감독을 맡은 정재일이 작곡하고 네. 정훈이 씨 안개를 불러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정훈이 씨는 워낙 유명하죠. 네. 예. 게다가 최근에 그 헤어질 결심의 OST 안개로 송창식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졌는데 예. 그분이 같이 한 노래이고요. 이것은 영상에 내정은 청산이요라는 영상에 실려 있는 곡이에요. 예. 이 총 25분 정도 길이의 영상인데 뒷부분에 보면 정훈이 씨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곡이 뭐 제목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진 않은데요. 첫 번째 가사가 나를 붙잡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아요. 망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붙잡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아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5.18 40주년 기념 영상이 있는데 네네. 내 정은 청산이요 가운데 정훈 씨가 부른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네. 나를 붙잡지 못한 걸 후회하지 말아요로 시작하는 그 곡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강경길 대표와 인사 나눈 후에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이 다른 정말 책 이야기, 음악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한번 들어보시죠. 나를 붙잡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말아요. 날 기억해 주는 것 그걸로 됐어.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겠소만. 어찌 우리의 한이 풀릴 수 있겠소만. 얼마나 더 그대를 기다릴 건지. 언제 우리 웃으며 또 만날 건지. 그때까지 그대여 부디 잘 계시오. 그때까지 그대여 부디 잘 계시오.